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며 한국금융지주의 주가와 배당금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금융지주의 2021년 11월 11일 11시 10분 기준으로 보통주 주가는 85,200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 7,367억 원이었고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발발 시에 3만원까지 급락했던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하면서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지금은 85,000원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우선주 주가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 발발 시에 2만원까지도 하락했던 주가는 이후에 증시 회복,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로 10만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하며 현재 67,800원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여기서 이 한국금융지주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금융그룹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같은 금융그룹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른 점은 핵심이 증권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금융권 은행과 카드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카드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는 1금융권 은행 계열사도 없고요. 그리고 카드사도 없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증권사를 비롯해서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파트너스, 이 파트너스는 벤처 캐피탈, 그리고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원, 에너지, 인프라 분야 사모펀드에 주력하는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고요. 부동산 신탁도 있고, 키아라 같은 헤지펀드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투자 신탁운용,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같은 자산운용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금융권 은행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초기 투자로 카카오뱅크의 지분 2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지주에서 4%를 보유하고 있고 이 손자 회사인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에서 23.3%, 그래서 총 2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금융지주의 이 3분기 누적 순이익을 살펴보면요. 이 실적의 대부분이 이 증권 관련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 파트너스는 이제 각각 연간으로 치면은 거의 1,000억 이상씩의 순이익을 기대할 정도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신탁이라든지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제야 연간 한 20억, 30억 정도, 수십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수준입니다. 핵심인 한국투자증권의 실적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발생을 합니다. 먼저 IB. IB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를 주관하고 증자를 위해서 공모를 주관하며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와 이자 수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운용 부분은 ELS라든지 DLS라든지 ELB라든지 DLB 등을 만들어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고요. 그리고 브로커리지는 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 내는 중개수수료 수익을 얘기합니다. 즉 거래가 많을수록 이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하겠죠. 브로커리지 이자는 이 주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는 RP라든지 그리고 발행어음, 수익증권, 채권, ELS, DLS 등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이 여신과 수신, 여신은 대출이고 수신은 예금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연체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파트너스 프라이빗 에쿼티의 이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는데요. Asset Under Management, 이 운용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금융지주의 실적을 살펴보면 이 매출은 거의 꺾인 적이 없을 정도로 외형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의 이 실적 급성장은 매우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의 5년간 매출과 이익이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를 핵심으로 한 이 금융그룹인 만큼 한국 투자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시장이 좋으면 수수료와 이자 운용 수익도 계속 좋아지지만 투자시장이 나빠지면 바로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3월 큰 폭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이때는 이 코로나 사태 발발로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 한국투자증권이 유럽 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 상품을 자체 해지로 만들어 파는 바람에 이 대규모 손실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한국금융지주는 대부분 수수료 수익과 이자 수익입니다. 이번 3분기 수수료 수익은 3,968억으로 최근 1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이 이자 수익 2,986억도 최근 1년 수익보다는 굉장히 더 증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기타이익이 5,983억이나 잡혔는데요. 이거는 카카오뱅크 IPO로 인해서 이 지분법 이익 5,546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건 일회성으로 잡힌 이익이고 실제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그런 이익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1년 분기별 평균 단기순이익을 3천억 이상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1년이면은 거의 1조 2천억인 셈인데 시가총액으로 대비하면 20%, 25%에 가까운 이익률입니다. 한국 금융지주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카카오뱅크라는 든든한 성장 동력이 있는 건데요. 직접 계열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분의 25%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카카오뱅크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한국 금융지주가 받는 영향도 많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3분기에만 당기순이익 520억을 기록했고요.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1679억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1년에 2천억 이상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은행으로 성장한 것이죠. 작년 3분기 대비 매출은 27.8%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28.9%,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5.6%나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빨리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카카오뱅크 포스팅에서 따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증가할수록 한국 금융지주가 잡는 지분법 이익도 커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카카오뱅크가 배당까지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국 금융지주로의 현금 유입이 늘어나서 한국 금융지주가 배당금을 증액할 여력도 커지게 되고요. 한국 금융지주가 최근 5개년 지급한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800원, 1600원, 1800원, 2900원, 3000원으로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무턱대고 배당금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이 순이익 대비 약 20% 정도의 배당금을 일관성 있게 지급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금도 따라서 증액이 된 것이죠. 올해도 최소 작년 이상의 순이익이 기대되는데 만약 작년과 같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금융지주 보통주 주가 85,200원 대비해서 배당금 3,000원은
시가 배당률로는 3.52%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주가 67,800원 대비해서 배당금 3,062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62원을 더 줘요. 그래서 3,062원은 시가 배당률로는 4.51%입니다. 주가 대비해서 25% 가까운 순이익률을 만들어내고 보통주 3.5%, 우선주 4.5%의 배당을 한다. 이 현재 수치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한국 금융지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인데 이 부분은 개개인의 직접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